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는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세계 같은 동영상들에서도 종종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에 의지해서 삽니다.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나무에 의지해서 더위를 피하고 또 비가 올 때도 역시 나무 이파리 밑에 몸을 숨기곤 하죠. 그리고 또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더 큰 강한 짐승이 추격해 올 때면 바로 나무 위로 몸을 숨기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또는 죽어서 말라버리게 되면 그동안 쭉 그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원숭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나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도 막아주고 또 비도 막아주고 또 다른 강자들로부터 생명도 지켜줄 수 있는, 한마디로 나무는 원숭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안식처 정도를 넘어서는 나무꾼들에게는 큰 산과 같고 또 어부들에게는 큰 강과도 같은 그런 생존의 보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명언이 수도호선산, 중국어로는 수도후순산, 나무가 넘어지면 원숭이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이 명언을 증명해주는 얼마나 많은 생생한 신뢰들이 정계에서 그리고 군사에서 또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비일비재로 그야말로 어제도 또 그리고 내일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박근이라는 나무가 넘어졌을 때 그 나무에서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하였던 친박이라는 원숭이들,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이라는 나무가 넘어지고 나니 다시 또 그 나무에서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 중인 친문이라는 원숭이들, 그나마 이건 조금은 그래도 큰 규모의,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권력까지 움켜쥐었던 대권이라는 큰 나무의 원숭이들의 경우이고, 아직은 대권은 지지 못했지만 그 대권 가도록 하는 길에서 혹자는 또 다른 강자들에 의해 밑둥이가 잘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혹자는 그 나무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없어서 말라서 고사하는 경우도 흔하게 많죠. 바로 지금 저쪽 진보 쪽에서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이들이 모두 비슷한 경우고, 이쪽 보수파 쪽에서도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또는 오세훈이나 안철수 경우도 역시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한둘을 손꼽는다면 이 보수파 내에서 가장 큰 개파 세력을 자랑했던 김무성 또는 유승민의 경우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유승민이죠. 원래 김무성과 유승민은 한 무리였는데 김무성이 먼저 넘어지고 나서도 유승민이라는 이 나무가 계속 완강하게 지탱하면서 이 유승민이라는 나무에서 생존하던 유승민의 무리들, 예를 들면 정병국이니 하태경이니 이해훈이니 지상욱이니 오신환이니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모두 뿔뿔이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넘어진 나무에 그 원숭이 꼴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그 유승민을 잇는 이준석이란 또 다른 나무, 이 나무 역시 김무성과 유승민이 원래 한 무리였다가 먼저 김무성이 넘어지고 그 뒤를 유승민이 다시 완강하게 한 1, 2년쯤 버텨오다가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이라는 나무가 윤심이라는 또 다른 절대 강자에 의해 그 밑둥이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렇게 어제 유승민이라는 나무가 넘어지고 지금은 그 유승민과 한 무리에서 파생했지만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정미경이니 김용태니 김지섭이니 임승원이 박민영이 하는 이런 새끼 원숭이들을 잔뜩 모아놓고 있던 이준석이라는 또 다른 나무 하나가 곧 넘어지기 생긴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의도라는 한국 정치의 강호에는 주인을 잃어버림, 그러니까 길잡이 또는 키를 잃은 늑대 같은 그런 몇 갈래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보수파 쪽에서 유승민이라는 나무에서 생존하던 좀 나이 든 원숭이들과 이제 곧 이달 말쯤에는 역시나 생사가 불투명한 이준석이라는 나무에서도 또 한 무리의 새끼 원숭이들이 이제 곧 포침을 싸쥐고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논평에서는 바로 이 두 무리의 세력들, 즉 유승민이라는 이미 넘어져버린 나무에서 흩어진 원숭이들과 그리고 이제 곧 넘어지게 생긴
이준석이라는 나무에서 흩어지게 될 새끼 원숭이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현재 이준석과 몰래 손을 잡고 있는 자로서는 권성동을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성동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윤석열이 덕분에 이 보수파 국힘당의 원내대표를 꿰차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에 있어서 정통 보수파 국민들이 마음속에서는 한마디로 원죄가 있는 그런 역적이 버금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이 보수파를 대표하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있는 것은 보수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권위지기의 따름인 것입니다. 즉 어쩔 수가 없는 일시방편, 즉 자기들을 대신해서 진보 좌파로부터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한 일환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선택은 언제라도,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가 잘해서, 네가 좋아서, 그래서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원내대표로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개성까지만큼은 윤석열도, 그리고 장제원도, 또 그리고 권성동도 모두 방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날 그 개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바로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권성동은 굉장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를테면 보세요. 그 검수완박, 그것 때문에 권성동은 이미 한번 아주 엄중한 공고를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자가 윤석열님이 대통령이 됐고 나 권성동이야말로 대통령의 그 좌진석 우성동 하는 그 두 팔 중에 하나로 윤핵관 중에 최고의 윤핵관으로 잡아가면서 아직 그 검수완박,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보수파 누가 감히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려고 아주 기세당당하게 빳빳이 고개를 쳐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한순간에 작살이 나고 말았잖아요. 보수파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권성동을 때렸고 그 불길이 종당에는 권성동을 넘어 직방 윤석열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도 권성동도 모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수파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도 자기 체급도 모른 채로 그냥 윤석열만 믿고 호가호위하는 권성동을 그때 이미 반드시 끌어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몇 대를 호되게 갈기는 선에서 멈춰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은 다시 또 그 못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장제원이 주도해서 발기하고 있는 민들레 이 모임에 대해서 이준석과 권성동이 거의 한 입으로 그야말로 입이라도 맞춘 듯이 거의 한날 한시에 함께 저격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먼저 이건 사조직이다 하고 떠들고 나왔고 거기에 바짝 들러붙어서 권성동이 사조직이라면 내가 나서서 더 시킬 것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언론들이 장제원과 권성동이 혹시 갈라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물론 장제원은 그렇지 않다느니 자기는 권성동과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무마하고 나서지만, 그런데 비교적 예민하게 이 문제의 핵심을 그냥 평면적으로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만으로 보지 않고 조금만 더 구조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짐작합니다. 먼저 이 민들레라는 모임은 사실상 민심의 소리를 듣기 위한 모임보다는 오히려 윤석열의 의중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윤들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는 장제원이 안철수를 위해서 만든 모종의, 어떻게 비유하면 가장 적절하냐면, 자, 우리가 논에서 볕단을 묶을 때 어떻게 묶는지 아십니까? 몇 포기의 벼를 한 줌으로 묶고 그 몇 줌의 벼를 한 다발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다발의 벼가 한 단으로 되고 또 그 한 단, 두 단의 벼가 쌓여서 한 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큰 불길도 그 시작은 사실상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철수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철수는 굉장하게 유명한 하나의 큰 바위가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중심에서 안철수라는 큰 바위가 일으킨 물폭풍이 아주 거셌죠. 그런데 그 큰 바위가 일으킨 물보라는 안철수라는 원심을 중심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면서 그 물보라의 세력이 작아지면서 종당에는
미미하게 쓰러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심과 멀어질수록 그 세력은 점점 미미하게 사라지게 되며 그 세력이 사라지면서 원심도 또한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로 대변되었던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도의 세력화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고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의 주장입니다. 최소한 안철수의 형상이 일어났던 10년 전까지만 했어도 안철수라는 잉어 한 마리의 매력은 땡했었는데 그 잉어를 쳐다보고 있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는 잉어뿐만 아니라 그 잉어를 따라 함께 뛰기 시작했던 망둥이들과 그리고 그 망둥이들을 따라 또 함께 뛰기 시작했던 꼴뚜기들에게 그 아름답던 호수가 온갖 흙탕물로 도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꼴뚜기가 망둥이 노릇하고 망둥이가 잉어 노릇하는 세상이 와버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그리고 망둥이는 망둥이대로 또 그리고 잉어는 잉어대로 흑백이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거의 정확하게 10년이 흘렀고 이 과정에서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망둥이는 망둥이대로 다 하나둘씩 가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될 일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됩니다. 잠깐 실이 닥치고 잠깐 구비를 돌아가면서 또 잠깐 가시밭길에 잘못 들었으면서라도 그래서 정리는 왜 항상 이렇게 지각하고 늦게 찾아오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탄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면 이미 정리는 바로 당신이 곁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될 일이 되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꼴뚜기가 나도 망둥이노라고 망둥이 같은 대우 받고 싶다고 뛰고 날치면 진짜로 망둥이가 됩니까? 안 되죠. 어부한테 잡혀서 어물전에 가고 나면 뛸 데 없이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그리고 망둥이는 망둥이대로 또 그리고 잉어는 잉어대로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안철수란 잉어를 먹고 싶은데 그동안 쭉 이준석이라는 망둥이가 앞에 나서서 먼저 깝치고 날뛰면서 잉어 노릇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당장 그 위장이 벗겨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마당에 다시 또 권성동이라는 꼴뚜기가 이준석이라는 지금 당장 어물전 칼도마 위에 올라있는 이준석이라는 이 망둥이와 함께 손잡고 잉어 노릇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권성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보수파의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권성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는 능력은 1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의 그 정치력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있어서 이 자의 수준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정치력은 거의 빵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면 가만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아니 저 정도면 나도 얼마든지 대통령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라고 못할 게 뭐냐고 말입니다. 그 욕심의 첫 보조로 지금 이 자는 이 보수파 국힘당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자리도 눈보고 있는 자가 당대표를 욕심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디를 뜯어보나 윤심은 지금 100%이 윤석열 정부의 공동 창갑자 안철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권성동한테는 아주 싫은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으로서는 또한 가장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화제되고 있는 자기 당권 주자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만은 권성동의 눈에 김기현 정도는 별로 눈에 차지도 않을 거예요. 이 자는 자기가 윤석열의 최측근 윤핵관이라는 이것 하나만 믿고 어차피 윤심은 자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윤심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국힘당 내의 대다수 당원들과 그리고 나아가 보수파 국민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허황한 망상 속에 빠져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민들레라는 이 장제원이 주도하고 나선 모임에 권성동은 아주 기겁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민들레라는 명칭의 모임이 만약 무난하게 탄생하여 닻을 올리게 되면 저는 이 모임은 틀림없이 안철수의 가장 큰 정치 세력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권성동은 지금 벌써 이준석과 제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이준석이 먼저 권성동에게 손을 내밀었거나 아니면 권성동이 먼저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죠.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나 이번 징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약 권성동이 자기를 도와준다면 권성동의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니까 아마 내년 5, 6월쯤이면 끝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또한 그때까지 당대표 임기를 다 마치고 그때 가서 권성동을 당대표를 밀어드리겠다는 그런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로는 100% 안철수를 당할 수가 없고 또 보수파 국힘당 내의 정통 진성당원들 또한 절대로 보수파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권성동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권성동은 국임 어디로부터 자기의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먼저 넘어진 유승민이라는 나무에서 지금 한창 각자 도생 중인 원숭이들과 그리고 또 곧 넘어지게 될 이준석의 그 새끼 원숭이들을 권성동이 대신 걷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숭이 무리들 또한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기댈 수 있는 나무라고는 권성동밖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권성동의 그 유치함, 그 우매함이 잔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권성동이 만약 이준석과 손을 잡고 이준석 넘어 유승민의 무리들까지 모두 걷어들여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착각을 넘어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권성동은 윤석열, 즉 윤심과 삐끗하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장제원이 아무리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건 정치에서는 그야말로 인류의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 개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에서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친자식까지도 서로 칼부림할 수 있는 곳이 정치 아닙니까? 왕민 아비가 세자인 아들에게 사약을 내리고 세자인 아들이 왕민 아비를 목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저는 권성동이 지금 자기 주제도 자기 체급도 모른 채로 당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준석이나 또는 유승민이 무리들과 모종의 딜을 벌이는 순간 저는 이자가 이미 암암리에 손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언젠가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들통이 나는 순간 이 권성동은 그때 가서는 윤석열까지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권성동은 결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구어드라고 부르는데 호로병처럼 생겼어요. 목 부분이 좁고 몸통은 불룩한데 원주민들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서는 그걸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이 나뭇가지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면 원숭이들은 한 손을 그 호로병같이 생긴 구어드 안에 집어넣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 손이 왜서 구어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면 손에 땅콩을 쥔 채로 주먹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땅콩을 버리고 손을 펴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웬만한 소견머리로야 땅콩을 포기하겠지만 원숭이는 끝내 그 땅콩을 놓지 않아서 목숨까지 잃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경고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야말로 자기 주제도 체급도 능력도 그리고 정치력도 완전 빵점인 주제에 그냥 오롯이 윤석열의 덕분에 한 나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것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니 곧 이어서 당대표도 해야지, 그리고 당대표에 이어서 대통령까지도 해야지, 윤석열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하는 식으로 그 권력이라는 탐욕이 덫에 걸려서 윤리와 법과 분수와 본분을 망각하신다면 전국에는 아주 처참하게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권고드립니다. 그 파멸의 가장 좋은 거울이 바로 당신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파멸과 함께 파멸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